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포착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정사한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에너지가 정말 대세였습니다. 특히 수소와 화학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개최되었던 H2MET, 그러니까 밋 2022 행사로 인해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수소 산업 본격적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범한 퓨얼셀, S퓨얼셀이 시간 외에서 각각 5%, 2%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주에서도 시세가 나왔는데요. 이 캠트로스는 2차 전지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소식을 전했고요.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용 원료인 이 황화 리튬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4%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체크를 해보면요. SK텔레콤과 3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캠트로스, 이수화학, 2차 전지 소재주들인데 요즘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죠. 뭐 일단 2차 전지 쪽은 계속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지금 소재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재 관련 부분, 특히 요즘에 이제 펫 배터리 쪽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종목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시장 대비 요즘 수익률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포착이 됐네요. 자, 저희 대표님께서는 탑픽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뭐 드리머스 컴퍼니 어떤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었죠. 뭐 주가 자체가 하락세를 보였다가 어저께 뭐 SK텔레콤하고 이제 플로우 관련돼서 그 계약을 이제 380억 정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는 뭐냐면 이제 SK텔레콤이 하는 이제 서비스하는 음원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뭐 점유율은 13.3%로 뭐 업계 4위 정도 되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는 좀 낮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제 플로우 자체가 뭐 단순히 음원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오형 이제 유튜브라는 걸 이제 표명을 하면서 오픈 플랫폼을 최근 들어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올리면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걸 올린 사람한테 뭐 수익이 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지금 뭐 수익 창출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매수 가격은 어저께 이제 뭐 계약권 때문에 아마 시간 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올라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3,500원, 그다음에 뭐 목표가는 4,000, 뭐 전 뭐 수준이 이제 4,400원, 그다음에 손절은 한 3,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고요. 네. 좀 살펴봤더니 주가, 그러니까 시총이 아마 뭐 크지 않은 2천억대 미만인 그런 회사여서 더욱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SK텔레콤 그 자회사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력자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좀 그렇죠. 조금 이제 그 관심이 좀 덜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외면이라고 하면 좀 서운하실 테니까 주가도 많이 안 좋고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네, 거래도 많지 않은 그런 편인데요. 예, 근데 어제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로 거론이 됐었던 특별한 이유는 SK텔레콤과의 계약 체결이라고 네, 그렇죠. 볼 수 그 있는 제일 겁니까? 큰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에 뭐 일단 공급한다라는 금액 자체가 뭐 한 380억 정도 되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물론 한 분기에 지금 매출이 한 1,400억 정도 1,400억. 나오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러니까 한 분기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이제 매출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의 상승을 어떤 장 내에서도 정규장에서도 그렇죠. 이어받을 이게 수 있는 그 장 겁니까?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 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단순히 이제 이 회사가 그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말고 이제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제품도 직접 만드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이리버를 이제 SK에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고음질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형 로봇이라고 에이클이라는 그런 제품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로봇 관련주에 움직일 때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게 어떤 기계예요? 뭘? 로봇력 청소기입니다. 청소요. 네.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로봇용 청소기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런 네. 관점에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음악 싶습니다. 콘텐츠 회사에서 청소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아이리버에서 만들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리버는 네.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네, 모를 잘 텐데. 모르겠고 이제 뭐 옛날에 뭐라 그래야 되죠? 음악 듣는 그 기기죠. 예, 음악 듣는 기기. MP3 옛날에 MP3 MP3. 네, MP3 유명했고요. 요즘에 이제 고화질 고음질 이제 제품들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그 매니아층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뭐 수요층은 두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그 하면서 이제 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드리머스 컴퍼니를 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주도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요, 역시나 에너지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이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면서 이번엔 수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부터 어떤 종목에 연속성 보이며 사들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가 최근 강하게 사들였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번엔 외국인이 담아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킨텍스에서 그 수소 관련된 행사로 인한 또 매기가 쏠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현대차에서는 1월과 7월에서 이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수소 특장자를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사모펀드와 외국인, 현대차를 함께 담아냈고 현대모비스까지 매수하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주도 현대그룹주를 함께 사들였네요. 현대바이오를 담아냈는데 이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 효능 확인을 위한 이 연구자 임상 추진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제 2.67% 오름세까지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로는 NC소프트를 담아냈는데요. 이 신작 길드워트가 스팀 출시 이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에 항공주로 대한항공을 담아냈습니다. 네, 기관은 또 어떤 종목 연속해서 사들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이 신재생 매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풍력으로 CS 윈드를 사들였고요. 또 태양광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4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이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폐배터리주가 어제 시장에서도 강세였는데요. 기관도 이에 따라 코스모 화학을 4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기업이네요. 방금 전 또 오늘 신중한 점수 80점을 맞은 주다미의 종목 기관도 사들였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ISC 담아내고 있고요. 또 역시나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폐지로 어제 백화점을 비롯한 마트, 소비주 섹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은 편의점 관련 업체 GS 리테일까지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수소차 신차 때문인가 네. 수소 관련 주식들이 어제 상당히 그렇죠. 킨텍스에서 지금 뭐 H2BC라는 이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수소 관련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뭐 어저께 한덕수 총리도 가서 뭐 개막사를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된 쪽으로 관심세를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뭐 한번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보시면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산업 트렌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번 뭐 적극적으로 관심 있던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또 현장 한번 갔다 오면 느낌이 확 다르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네. 제가 가봤거든요. 아마 올해도 이제 아마 내일 정도 아마 갈 예정인데 그러시군요. 한번 가보면 뭐 새로운 기업 그다음에 맞아요. 뭐 내년에 뭐 IPO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아요. 한번 관심 예.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 탐방 가는 느낌으로 네, 예, 그렇죠. 현장 다녀오시면 확실히 느낌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 그룹주들을 산 거 보니까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관련해서 네. 또 그룹주들의 관심을 네, 갖는 그렇죠. 그런 교집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를 뭘 꼽으셨습니까? 네, NC소프트를 했습니다. NC소프트. 네, 뭐 게임주들 많이 지금 하락을 했었죠. 예. 네, 뭐 일단 뭐 NC소프트도 많이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옆으로 주식이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분기는 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글로벌 실적 기대감이 지금 뭐 좀 더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글로벌 이제 게임 플랫폼인 이제 스팀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길드워 2를 지금 8월 23일 날 론칭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길드워 2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출시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체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게임 플랫폼에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은 이제 신규 유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제 대형 신작 게임인 이제 TL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4분기에 출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사전 그 공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게임 유저들이 상당히 좀 큰 관심사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NC소프트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성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 이제 이 게임 자체가 이제 기존의 PC 게임에서 이제 콘솔 게임도 같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콘솔 게임이 뭐냐면 이제 PS2나 엑스박스 같은 그렇게 이제 전용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그 콘솔 게임이 전체 게임 중에 한 2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콘솔 게임이 그렇게 미미한 한 6% 정도밖에 차지 안 나지만 특히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 게임으로 같이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급락에 따라 뭐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뭐 올해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하게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은 작년보다 한 18% 증가한 2조 7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66% 증가한 6,2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상 PER로 기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6배 정도를 지금 차지하게 되는데요. 뭐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평균 PER이 34배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이제 37만 원대에서 뭐 매수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이 43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34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NC소프트를 탑픽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저는 네, 그렇죠. 네. 네, 놀라웠어요. 그 상당한 용기도 좀 필요하셨을 네, 그렇죠. 것 같고 네. 사실 실망감이 굉장히 네, 큰 많이 주식이잖아요. 일단 네. 신작도 지연되고 있고 네, 예. 소위 린저 씨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좀 이제 새로운 새로운 유저들이 걸로 좀 나와야 되지 않냐. 네, 신작 맞습니다.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주가 지금 150만 원 예상한 애널리스트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터무니없죠. 5분의 1 네,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팀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 젊은 예.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뭐 리니지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하지만 이제 나이 스팀 드신 같은 분들. 경우는 이제 예.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지금의 기존의 유저들의 뭐 나이대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좀 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넓힐 수도 있는 뭐 이렇게 그렇군요. 접종면이 좀 쉽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꿈의 주식이었었는데 네, 한때 최근에 좀 그랬었죠. 끊임없는 추락을 네,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근데 이제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예. 최근에 이제 30만 5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티브 라인 이 정도에서는 지지선이 확보됐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한 50만 원대에 소위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적어도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와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목표가 43만 원 제시하셨어요. 기관 특징주는 뭘 보십니까? 네, 아까 뭐 신종호 앵커도 얘기하고 나갔는데 ISC. ISC. 네,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리버 소켓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ISC가 만드는 제품 자체가 이제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황이 뭐 나쁘다라고 해도 계속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는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 가장 이제 그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DDR5 관련된 그 뭐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계속 이제 작년부터 DDR5가 출시가 될 것이다. 뭐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출시는 되어 있고요. 출시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아마 16기가 기준으로 아마 12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제 CPU의 공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칩을 쓸 수 있는 게 인텔의 신형 칩 엘더레이크라는 그 칩인데요. 그 칩에 지금 공급이 상당 부분 지금 딸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텔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공급 차질은 아마 올 4분기 이후에 좀 풀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외에 이제 AMD라는 회사도 하반기에 라이젠 7000 시리즈를 통해서 DDR5를 적용한 그 CPU가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아마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앵커께서 80점을 줬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점수거든요. 예, 오늘 중복으로 네,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와 또 보고서 특징주 두 가지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사모펀드는 기관과 외국인보다 이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어떤 종목들 담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함께 현대차 사들이고 있고요. 어제는 0.26%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킨텍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수소 행사에서 관련된 차를 공개한 그 힘이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 사모펀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이 전기 자동차 전자 부품용 소재 기업으로 또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섹터인 만큼 사모펀드도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아연도 어제 강하게 사들였는데요. 이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에 나설 거라는 전망에 사모펀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스템 임플란트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종목명이 잘못 나갔는데요. 중국 정체수의 기대감으로 어제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기업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어제 14% 급등세,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영향으로 사모펀드는 파라다이스를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날짜로 출간된 리포트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오위즈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이 신작 피해 거짓, 이 게임스컴 3관왕을 달성한 후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이익 개선 가능성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IBK 증권에서 나온 아모텍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분기 전장 부품 매출액 증가로 실적 안정성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봤고요. 이 MLCC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목표가로는 3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임순재 대표께서는 사모펀드 특징주로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나오셨고 앞서서 저희 이슈 시간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길게 했어요. 예, 중복으로 좋다라는 얘기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오네요. 자, 사모펀드가 무려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파라다이스 사모펀드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리포트 토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실적이 이제 3분기에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그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한도를 이제 상향을 하면서 7월 달에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이슈를 받았었던 게 피의 거짓말이라는 이제 게임입니다.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이제 3관왕을 수상을 하면서 뭐 상당히 이제 유저들한테 이제 호평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뭐 작년에 이제 이 대회에서 이제 4관왕을 한 게 엘든링이라는 그런 이제 게임이 작년에 4관왕을 했는데요. 이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첫째 달만 이제 1,300만 장의 그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말도 일단 뭐 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00만 장 이상의 그런 판매가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이런 게임에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상당 부분 이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해 거짓말은 뭐 단순히 PC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용으로도 같이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의 판매가 아마 기존의 PC 게임만 출시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가격이 꾸준히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9,000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뭐 이하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44,000원, 손절은 3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야 게임주를 오늘 이렇게 두 개나 연속으로 소개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원체 최근 들어 좀 많이 그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4분기 이후에 되면 게임주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또 게임주 이제 보통은 신작 그쵸. 출시 기대감들이 출시도 있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용량도 이제 연말 갈수록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과거 예를 보면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연말 갈수록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요, 그 한 가지 네오위즈는 게임주 안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큰데 네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네, 그렇죠. 최근 들어 올랐어요.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가격 뭐 더 갈 수 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웹보드 게임의 그 이제 구매 한도 이제 폐지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이후에 지금 꾸준히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요즘에 이제 피해 거짓말이라는 게 또 시장에 각광을 받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지만 뭐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반응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NC소프트와 네. 그리고 네오위즈. 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